겨우 20날이 지났는데 말은 벌써 마을을 벗어나 읍내까지 퍼져나갔다. 그것이 모두 재수씨 입에서 전해졌겠지 하고 짐작은 하지만 그것 또한 탓할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어쩌면 그 유지가 소시를 두었다는 말을 했을 때 자신은 자랑스러움까지 느끼지 않았던가. 보름에 마누라가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갈 것인데 하지만 아직 후손에 대한 기별은 어디에도 없다. 지금으로서는 그런 기별에 별 관심이 없고 그저 풋과일 같은 소양이 좋기만 하다. 아쉬우며 오늘 밤은 아래채로 가지 말고 자기 방에서 아침을 밝히자고 말을 건넨 것이다. 막상 그 말을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 아침에 부스스하게 일어날 자신의 모습이 어설프다. 보름이 이틀 남았나? 또 엉뚱한 말이 입 밖으로 나온다. 그 말 뜻은 소양도 정확히 안다. 작은 아지매가 보름에 큰 아지매가 돌아온다고 서너 번 말했기 때문이다. 소양은 조바심이 난다. 빨리 몸에서 무슨 기별이 있어야 되는데 다 하늘이 하는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잠도 설쳐대며 언제까지 이렇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고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저 아득하기만 하다. 하늘님, 빨리 삼천포로 가게 해주이소. 소양은 간절히 바란다. 드디어 기다리던 영감님의 숨소리가 귓전에 들리기 시작한다. 풀풀거리더니 이어서 쿡쿡거리던 숨소리가 이제는 대장간 풀무소리 마냥 슉 하고 새나가기도 한다. 잠이 깊게 들었다는 소리다. 비로소 소양은 조용히 몸을 돌려 이불을 들추고 빠져나와 고양이 걸음으로 아래채로 왔다. 막혔던 숨결이 터진 것처럼 깊게 숨을 2번 쉬고는 이불 위에 털썩 주저앉는다. 이제 큰아지매가 돌아오면 자리 물을 들일 일은 없어지겠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 하늘님이 알라를 안 주시면 우리 엄마를 언제 보게 되나? 빨리 삼천포로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인다. 소양은 이불 위에 푹 쓰러지며 오직 난감할 뿐이다. 큰아지매가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늦은 잠에 빠진다. 소양아, 불 좀 꺼내라. 늙겠다. 가마솥을 나무 주걱으로 저어대던 광수애미가 아궁이 앞에서 졸고 있는 소양에게 주문한다. 어젯밤의 모자란 잠이 따신 불기운의 깜빡잠으로 찾아온 것이다. 예? 하고 정신이 든 소양이 광수애미를 올려본다. 니 조나 불 빼라고 눕는다. 마치 역정을 내는 것처럼 소리를 지른다. 동짓날이라 팥죽을 쓰고 있는 둘이다. 소양은 서둘러 활활 타고 있는 장작을 아궁이 밖으로 빼내고 물을 끼얹어 끈다. 매캐한 연기가 전기를 가득 메우는데도 광수애미는 주걱질을 계속하고 소양은 타담한 장작을 전기 뒷단으로 옮겨 연기를 줄인다. 다 빼지 말고 미긴하이 떼야 새알이 익제. 아이고, 네가 저어라. 내가 불 봐야 되겠다. 소양은 정신이 없다. 잠에 취해서 정신이 없고 매운 연기에 정신이 없고 광수애미가 주문하는 말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정신이 없다. 빨리 젓지 말고 천천히 안 튀게 밑전을 저으래. 아궁이를 들여다보며 불기운을 약하게 조절하면서 광수애미는 소양을 보지도 않은 채 말한다. 작년에는 팥죽을 못 묻다 아이가. 대신 시루를 했다. 연기에 눈물을 닦아내며 엉덩이를 전기바닥에 댄 채 이번에는 부뚜막에 걸터 앉아있는 소양을 올려다보며
광수애미가 하는 말에 와이에? 소양이 묻는다. 작년은 애동지락해서 동지가 일찍 드는 애동지에는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이롭지 못하다고 팥죽을 쓰지 않고 대신 시루떡을 해먹는 풍습이 있는 것이다. 일렁거리는 팥죽을 나무주걱으로 저어대는 소양은 문득 포구에서 본 노가 생각난다. 노 끝이 나무주걱처럼 널찍이 생겼고 어부들이 그 끝을 물속에서 일렁대며 저어대는 것이 생각난 것이다. 아들이 일찍의 오디만. 니 어젯밤에 광수 큰아버지 방에서 잤제? 갑자기 묻는 질문에 소양은 당황스럽다. 소양도 작은 아지매가 모른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지만 막상 이렇게 물어대니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않고 그저 주걱질만 해댄다. 광수애미도 대답 없는 소양에게 더 이상 묻지 않는다. 그렇지만 궁금해 죽겠는 광수애미다. 이미 동네 안악들에게 수다는 실컷 떨어댔지만 괜히 더 알고 싶은 마음이다. 실상은 다 그렇고 그런 일일 텐데도 광수애미는 연신 불을 살피고 소양은 노젓듯이 팥죽을 일렁거려 대는데 둘의 말없는 시간이 잠시 흐르는 사이에 대문에서 사람 소리가 들린다. 적선 좀 하시소. 찬밥이라도 한 덩이 보태주이소. 햇살이 길게 늘어진 짧은 겨울낮이 거의 지나가고 있다. 아마도 끼니를 걱정하는 거지들이 구걸을 하러 온 것이 분명하다. 소양아, 이제 다 됐을 기다. 숯 빼고 솥뚜껑 닫아라잉. 뜸들구로. 거지들 소리에는 신경도 안 쓰고 소양에게 이르는 말을 남기고 광수애미는 전기 뒷단으로 나가버린다. 아마도 연기에 시든 눈을 말리려는 모양이라고 생각이 든 소양은 시킨 대로 하면서 다시 대문에서 나는 거지들의 소리를 또 듣는다. 아지매요, 우짜까예? 전기 뒷문가에 서 있는 광수애미에게 거지들을 어떻게 할까를 묻는다. 그동안 대갓집에 찾아온 거지들을 그냥 보내지는 않았다는 것을 소양은 익히 알기에 큰아지매가 없는 지금 작은아지매의 결정을 묻는 것이다. 아, 지신도 안 했고 우리도 안 묻는데 어째 넘부터 미기노? 안 된다. 우뚝 선 채로 뒷담 너머로 얼굴을 향하여 하늘을 보고 광수애미가 하는 말에 소양은 지신이 뭡니까? 아, 그거는 팥죽을 집 가에 뿌리는 기다. 액물러 가라고. 소양은 이제야 기억이 난다. 엄마가 작은 냄비에 끓인 죽을 꺾은 솔가지로 찍어 집 주위에 뿌리던 것이 바로 그것이구나 하고. 찬밥도 없는데 어쩌지에? 그냥 보낼 것이 마음 편치 않아서 광수애미에게 묻는다. 어쩌기는 그냥 가라 캐라. 밥 없다고. 소양은 아니다 싶다. 자신도 덕을 베풀어야 덕을 받을 수 있는 법. 지금 자신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덕이 필요한 사람이다. 천지신명이 도와야 아이를 주실 것 아닌가. 소양은 두리번거리며 사발을 찾아 족대로 팥죽을 반쯤 채운 후 광수애미를 부른다. 아지매, 이거 한번 잡사 보이소.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떠서 광수애미의 입가에 대주니 뜨거운 것을 후 불며 입맛을 보고 잘됐다. 물만 하네. 스스로 대견한 듯 허리를 편 후 소양을 향해 웃는다. 소양은 전기구석에 놓인 솔가지를 하나 꺾어서 팥죽 담긴 사발과 함께 집을 돌며 찍어 뿌린다. 니 지금 뭐하노? 광수애미는 기가 찬 모양으로 소양의 그런 모습을 보며 묻고 소양은 들은 채도 안 하고 여기저기 뿌려댄 후 다시 전기로 돌아와서 인제 대심도 지신도 했고 예.
아짐에도 잡쌌으이. 인제 저 사람들 좀 줘서 보냅시다. 광수애미의 허락을 구하는 눈으로 말의 꼬리가 올라갔다. 비로소 광수애미도 소양의 그 뜻을 짐작했다. 자신이 아까 전기 뒷단으로 간 뜻은 혹시라도 문둥이 때라면 하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지신하기 전이라 안 되고 또 우리가 먼저 입을 대지 않으면 먹을 것을 주지 못한다 하니 소양이 그것을 다 알아서 치른 것이다. 아이고 이거사 그래라 네가 알아서 해라. 하긴 이 죽을 다 웃자겠노. 입도 몇 안 되는데 죽은 한솥이니 동네 잔치를 해도 안 되겠나 하면서 한편으로는 소양이 다시 보인다. 자신은 전기에서 꼼짝도 않고 소양이 거지들에게 팥죽을 퍼주는 것을 빼꼼히 내다보니 다행히 문둥이가 아니고 거지였다. 다행이다 싶은 마음 한구석에 이런 날 이 따뜻한 죽 한 그릇 못 주다니 하는 오라버니에 대한 아린 마음도 든다. 헛기침 소리와 함께 돌계단을 오르는 아주버니의 구두 소리가 들려서 광수애미는 전깃간을 나서 인사를 하려는데 아주버니 손에 들린 물건이 눈에 띈다. 오셨습니까? 태섭이 적이 당황한 듯 먼저 인사를 한다. 광수애미의 눈은 여전히 태섭의 손에 들린 물건을 보면서 예, 동지 아닙니까? 팥죽 쓰느라고 예. 소양은 어느새 전기로 들어가고 태섭은 손에 든 큰 보자기를 마루 위에 놓고는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수애미를 보고 요새 광수하고 재수가 공부한다고 아래채에 있길래 물었고 장에서 사심도 아들 주이소 하고 들어간다. 예? 아 예. 광수애미는 보자기를 덥석 들고 전기로 와서 부뚜막에 올려놓고 바삐 풀어본다. 샌베이며 오다마 사탕이며 심지어 연필에 공책도 2억 원 들어있다. 광수애미는 이런 아주버니를 본 적이 없다. 태섭에게 조카들인 광수나 재수에게 돈 푸는 준 적이 있지만 손에 뭘 사들고 다닌 적은 본 적이 없었다. 봉지를 뜯어서 입에다 집어넣고 우물거리며 어이구 맛있다. 아나 니도 뭐 봐라. 소양에게 주려고 산 것을 알지만 모른 채 하고 먼저 먹으면서 인심 쓰듯 소양에게 한 조각 내민다. 소양도 저것이 어젯밤에 영감님이 장에서 사다 주랴 했던 것이구나 하고 알지만 탐내는 마음 없이 몽당 빗자루로 아궁이 앞을 쓸어 넣으며 아닙니다. 광수하고 재수 저이소. 하지만 속으로는 입맛을 다신다. 삼천포에 있는 막내 종락이가 생각나서였다. 붉어져 나온 돌더미며 움푹 패인 땅 때문에 사정없이 널뛰면서 달리는 재무시 트럭의 속도는 그저 사람 걸음걸이보다 조금 빠른 정도다. 지난번에 타고 갔던 차가 흰 연기를 중간에서 풀풀 뿜어대는 바람에 한마장은 더 걸어야 했던 것을 생각해서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차를 수소문한 태섭이다. 물론 지프차라도 빌릴 수 있겠지만 험하디 험한 산길은 그래도 산판에도 다닐 수 있는 재무시가 더 제격이라 생각한 것이다. 인제 한낮에도 따신 기운이라고는 하나도 없구만. 태섭이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운전수는 운전에 정신이 팔려서 아무 말도 없지만 태섭이나 마누라는 내외지간이고 또 한 달이나 떨어져 있었어도 나누는 말 없이 서로 다른 방향의 차창만 보고 있다. 운전수가 남자라 태섭은 마누라를 차창에 앉히고 자신이 둘의 중간에 앉아서 가는지라 차가 흔들릴 때마다 잡을 만한 손잡이가 없어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태섭은 침묵으로 일관되는 내외지간이 운전수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마음도 없지는 않다. 자는 데는 안 춥었소? 차창 밖만 내다보는 마누라를 향해 무언가 말을 해야겠기에 태섭은 나오는 대로 한마디 던진다. 마누라는 빠르지도 않게 고개를 돌려 태섭의 얼굴을 한번 보고는 다시 고개를 창 쪽으로 향한 후 한뜸을 더 들이고 입을 연다. 지내는 데는 아무 불편도 없었습니다. 방이 춥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아예 이것저것 다 합쳐서 불편하지 않았다는 마누라의 말에 태섭도 더 묻지 말라는 의도를 알아차린다. 서마지기 논문서를 주지에게 건네려 했을 때 마누라가 자신이 대웅전에 불공을 드릴 때 올리라고 한 것이 마누라가 한 오늘의 첫 번째 말이고 이번이 두 번째다. 본시 말수가 적은 것은 안다고 쳐도 너무 지나치다고 느끼며 태섭은 쓴 입맛을 다신다. 삼복 면사무소 앞을 지나자 재무씨는 그래도 속도를 내고 또 점촌을 거의 다 왔을 때쯤에는 제법 긴 흙먼지 꼬리를 달고 달리는 바람에 대본까지 도착을 했어도 아직 짧은 겨울해가 한참은 남아있다. 운전수 양반 욕 봤소? 김 주사한테 고맙다고 말이나 꼭 전해주시구려. 태섭이 운전수에게 인사말을 남기고 돌아섰을 때 마누라는 벌써 소설대문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큰아줌매의 눈에는 20년을 넘게 산 집이 낯설게 보였다. 늘 대청에서 밖을 내다보는 시선에 익숙한 큰아줌매의 눈에 대문간에서 바라보는 집의 광경은 비로소 자신이 한참을 떠나 있던 사람이란 것을 인식시킨다. 그리고 정기문 앞에 서 있는 소양이 눈에 띄고 마당을 걸어 나오는 광수애미가 눈에 보인다. 오시니라 고생하시지예? 집에 발걸음도 하지 말라고 남긴 말은 광수애미의 기억에는 아예 없다. 큰아줌매가 마당 한가운데서 걸음을 멈추고 돌계단으로 그리고 대청으로 다음은 기와지붕으로 시선을 옮기며 천천히 내 집에 온 것을 확인하는 사이에 광수애미는 큰아줌매의 손에 들린 보자기를 슬며시 뺏어든다. 소양은 몇 걸음 봉당을 걸어 돌계단 위에 서서 그저 양손을 치마폭에 감싼 채 고개만 수그리고 말이 없다. 계단을 오르면서 비로소 큰아줌매가 입을 연다. 소양아, 물 한 그릇 다오. 소양은 아무 말도 없이 화들짝 전기로 들어가고 광수애미는 보따리를 마루에 놓고 걸터 앉으며 행님요, 얼쑤이가 아를 가졌답디도 묻지도 않는 말로 인사치레를 한다. 대청에 막 오른 큰아줌매가 방으로 들어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광수애미를 돌아보며 누구? 하고 묻는다. 아와 그 가 아니습니까? 창원에 모질한 아. 얼순이라는 말을 못 들을 큰아줌매가 아니지만 되물어본 것인데 역시 그 얼순이다. 소양이 흰 사발에 찰랑거릴 정도로 물을 받쳐들고 마루 끝에 왔다. 그 애가 어떻게? 양 눈가가 가늘게 늘어나는 모습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뜻이다. 누가 합니까? 동네에 말이 많습니다 지금. 한쪽 다리를 아예 마루에 올리고 무슨 말판이라도 펴볼 기세다. 그 모양을 본 큰아줌매가 말을 섞기 싫다는 듯 소양의 물사발을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간다. 방 안은 그대로다. 아니 전보다도 더 정결하게 보인다. 자기가 온다고 걸레질을 말끔히 해놓은 것이다. 아랫목에 깔려있는 이불 속으로 손을 넣으며 온기를 확인하고 앉는다.